경북도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해 진행됐습니다. 1년 전 봉화군의 한 광산에서 발생한 토사 쏟아짐 사고로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했던 박정화 광부를 미니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광부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경주시립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이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황성공원 일대에 사업비 787억 원을 들여 조성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30일 경산시 일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송전선로 소실과 이에 따른 대규모 정전 발생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 32개 기관과 단체 600여 명, 헬기 6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 연계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봉화군의 한 광산에서 발생한 토사 쏟아짐 사고로 갱도에 고립된 지 221시간 만인 11월 4일 밤에 구조된 2명의 광부를 기억하십니까? 그중 한 분인 박정화 씨는 공식 석상에서 광산 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광부들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정화 광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이 모두 놀라고 또 참 감동했던 광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건강은 좀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네, 그 당시에 입었던 그 내과적인 치료는 한 3, 4개월에 걸쳐서 모두 회복이 잘 됐고요. 지금은 그 당시 그 안에서 그 겪었던 그런 이제 어떤 고난과 그 고통에 이제 준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맨 처음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은 전혀 나아진 게 없이 지금 뭐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광산의 작업 현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일단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부터 이쪽 집에 이제 오던 날부터 이제 방송 스케줄이 좀 많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퇴원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 남아 있는 그 동료 광부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부 쪽에 호소 드릴 건 호소 드리고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 몸이 옳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쨌든 모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에는 한 군데도 거절하지 않고 응하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런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광산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산안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이 좀 어떤 것이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때 2월 2일 날 전국 광산 종합 대책안을 마련을
발표를 할 당시에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산자부 장관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작업장 그 갱속에서 일하는 작업장은 항상 언제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장에 좀 가까운 그래도 좀 안전한 곳에 그 생존 박스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10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이제 느꼈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생존 박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IT 산업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나라 그 통신 시설이 어쨌든 무선으로 그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그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막장에 해서 그 외부하고 이렇게 통신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산자부에서 작년 대비 그 예산을 꽤 많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전국 광산에 그런 설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개선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참 큰 사고였지만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 어쨌든 많은 그 국민들의 이제 관심과 응원 속에 제가 참 구세아 일생으로 참 살아나오게 됐었고 저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는 가운데 어쨌든 저처럼 끝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항상 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은 일이 앞으로 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주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첫 대구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보고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사회 단체가 각종 폐기물이 경북으로 몰려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대구시 국정감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홍준표 시장의 첫 국정감사인데 여러 이슈가 다뤄졌다고요? 네, 지난 6월 있었던 대구 키워 축제에 대한 대구시 대응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용해인 국회의원은 대구시가 도로 조명 허가를 문제 삼으며 집회를 허가한 대구경찰청과 갈등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용 의원은 과거 법원의 판례, 경찰과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홍 시장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했지만 홍 시장은 내가 법을 더 잘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홍 시장 의견에 동조하는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맑음을 하이웨이 정책에도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이해식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짚으면서 구미 시장과 갈등을 풀어볼 노력을 촉구했고 박성민 의원은 운문댐에서 취수를 해야 하는 울산 사정을 설명하며 갈등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네, 감사 반장으로 온 김용판 국회의원은 신청사 문제에 집중했다고요.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신청사 문제를 둘러싼 전임 시장과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간 신경전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신청사 예정지 옛 두류 정수장을 지역구에 둔 김용판 의원은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전 시장이 신청사 건립기금을 유용해 신청사 건립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범일 전 시장 때부터 적립한 기금이 1,765억 원이었지만 권 전 시장이 1,370억 원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써 재정이 부족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을 향해 신청사 기금 유용에 대해 달서 구민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끝으로 경북에서 산업 의료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했다고요? 네, 지난 25일 경북도청 앞에서 산업 의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책위는 경북 고령, 경주, 포항, 안동 등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문제로 갈등을 빚는 지역 주민과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 소재 지정 폐기물 매립장 7개소에 전국 매립량의 24.8%가 매립되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는 전국 매립량의 40.2%가 매립됐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건 부당하다면서 산업, 의료 폐기물 매립과 소각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에 복합문화도서관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주시립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서면 심사, 현장 평가,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 적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사업비 787억 원을 들여 황성공원 일대 12,361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일반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개방형 서고, 경주기록실, 교육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오는 2027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서천 문정둔치와 부석사 잔디광장에서 진행한 축제에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2억 6천여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19개 읍면동을 비롯해 80여 곳의 지역 농가와 단체가 참여한 이번 축제는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생산자가 판매에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 공연과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부석사 잔디광장의 사과 판매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됩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전수조사해 7억 8천여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경북도는 국내 주요 34개 증권사를 통해 돈의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4,500여 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전수조사한 뒤 해당 자산을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191명이 1,004건의 계좌에 약 21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는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주고 거부할 경우 증권회사에 채권 추심 의뢰서를 보내 자산의 강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농가에서 농기계 화재 119건으로 6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체 화재의 3분의 1이 농작물 수확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과열이나 과부하 등 기계적인 요인이 39%를 차지했고 전지적 요인이 25%, 부주의가 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엄마, 아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4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영천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보현산 목재문화체험관 등 지역 체험시설에서 목공예, 승마, 도자기, 농장, 미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을 통해 성장기 자녀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대구시가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대구시의 품질 인증을 받고 지역 특색이 담긴 제품 등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모집할 계획입니다. 희망업체는 11월 13일부터 4흘 동안 대구시 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12월 초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